안녕하세요. DNM 교육 채널 운영자 박종호입니다. 오토캐드 옵션 설정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 옵션 설정 꼭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출시한 캐드는 국내 환경에만 맞추어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닌 글로벌 설계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환경, 사용 습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와 옵션이라는 기능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설정이라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럼 오토캐드만 옵션을 설정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게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옵션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 설정은 프로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순한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FPS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감도,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PC의 성능에 맞게 해상도 등을 설정을 해야 되고 여러 단축키들을 자신에게 맞게 설정을 해서 게임을 즐겨야 되죠.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은 프로게이머가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설계 업무의 프로가 되는 지름길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캐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버전은 2022 버전입니다. 여기에서 옵션 설정하기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래 옵션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 옵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를 입력하셔도 되고, 근데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거의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동일 위치에 이렇게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옵션 클릭을 하시거나 이렇게 또는 단축키를 활용한다 그러면 OP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오토캐드를 사용하실 때 명령어를 입력할 때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클릭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우스 커서는 되도록이면 이 도면 영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도면 영역에 옵션 같은 경우도 또는 단축키를 입력할 때는 저희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해주시면 옵션 설정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왼쪽에 파일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 밑에서 보시면 여러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 위의 경로는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설정 잘못하셨다가는 캐드를 다시 초기화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웠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리습이나 여러가지 리습이죠. 대표적으로 리습을 쓸 때 옛날 구형 리습 같은 경우는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는 그런 리습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밑에 보시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꼭 지정해 달라. 특히나 시험 치러 가시면 이 자동 저장 파일을 꼭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터가 내 앞에 딱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꼭 지정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에 백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수험 번호를 맞추어서 폴더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수험 번호에 맞춘 폴더 하나, 이렇게 총 2개를 만드셔 가지고요, 백업 파일을 꼭 지정을 해 두세요. 바탕화면으로. 그래야 나중에 이 오류가 일어나서 튕긴다거나 할 때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신이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좌측 우측에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또 경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새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새 폴더, 이게 9버전은요 여기서 새 폴더 만들기가 안 돼요. 2018 버전까지는. 2019 버전인가? 그래서 이게
백업을 할 때 미리 경로에 만들어 두고 D드라이브에 뭐 백업 파일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여기 영어로 만들어 놓았는데 한글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어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그래도 뭐 영어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표시로 들어가 볼게요. 이 화면 표시에 보시면 윈도우 요소 그리고 해상도 등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제 개인 블로그는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 이 영상 2023년도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 채널을 교육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제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도 새로 팔까 하다가 그냥 옛날에 있던 거 싹 지우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가 0이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미리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었으니까,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를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윈도우 요소 예전에는요 여기서 뭐 설정해야 되는 부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설정해야 될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트 버전과 다크 버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두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경량이었는데 요즘은 어두움을 쓰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나머지도 저희가 뭐 툴팁 표시라든지 이런 거 다 푸세요라고 하시는데요.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툴팁 표시라든지 또는 밑에 보시면 롤오버 툴팁 표시, 뭐 파일 탭 표시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풀면 렉이 좀 덜 하다라고 뭐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컴퓨터를 바꿔야지. 컴퓨터 성능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켜두고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 그거 전혀 되게 반대예요. 그냥 켜두고 사용하는데 만약에 컴퓨터가 버벅거린다? 그럼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맞다.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둔 기능인데 이게 이런 기능조차도 안 되는 PC라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색상 그리고 글꼴이 있는데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이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컬러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2D 모형 공간, 시트 및 배치 등등등등이 있죠. 일단은 2D 모형 공간이 바로 지금 보이는 이 도면 영역이에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시트가 있는데 여기 모형이라고 있죠. 이 모형이 바로 이 2D 모형 공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배치 1번, 배치 2번 등등등 제가 쭉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트 및 배치,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배치상에 갔을 때 색깔을 바꾸거나 내가 마음대로 모든 컬러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학생분들이 나 이쁘다, 나 이거 선호색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바꾸시는데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바꿔야 되는 부분만 바꾸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은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게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해두고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뻥난다라고 하는데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6개월은 뭐 심하게는 3개월마다 얘가 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재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길게는 뭐 1년, 2년, 3년 정도 쓰다가 뭐 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시 새롭게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설정 값을 하나하나 다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 컴퓨터를 새로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했을 때 이 설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바꾸지 마시고 꼭 바꿔야 되는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시트 및 배치라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시트 및 배치. 자, 배치라는 부분은 출력하는 공간이에요. 출력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화이트로 나옵니다. 종이 색상과 똑같이. 물론 이 2D 공간에서 저희가 레이어별로 컬러별로 쓰게 되는데요. 이런 컬러를 다 흑백으로 변경해서 선의 굵기가 보이도록 넘어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트 및 배치의 균일한 배경, 백그라운드 배경을 검은색이나 또는 저희가 모형 탭에서 사용하는 컬러와 동일하게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화이트일 경우에는 저희가 컬러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밝은 색상이 눈에 잘 안 보여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3D 투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뭐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블록 편집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회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블록 편집기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요 내용 이해도 이제 좀 밝은 편이라서 저희가 컬러가 좀 잘 안 보이고 눈에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저희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요 정도? 요 정도 이후에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글꼴, 이 글꼴은 뭐냐면 명령창을 얘기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명령창. 자, 명령창의 글꼴을 키울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12포인트로 해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명령창에 글씨가 커지게 되죠. 자, 그리고 문자 폰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셔서 뭐 사용하셔도 무방하지 않으실까라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 값을 그냥 뭐 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저는 10포인트의 기준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10포인트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요소에서 초기에는요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근데 이 배경 표시와 그리고 이 새 배치에 대한 페이지 설정 관리자 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블로그에 비교 차원에서 사진을 2장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CAD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배치 탭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2개를 체크를 풀고 많이 쓰세요. 이게 체크를 풀고 쓰셔야지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좀 더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이 표시 해상도 같은 경우는 9버전일 때는 이걸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 블로그에 제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리전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를 쓰시게 되면 원이 다각형을 보였을 때 얘를 바로 해상도를 재생성해 가지고 동그라미 원으로 보이도록 해주는 명령어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걸 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는 설정을 안 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시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문자 경계 프레임만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설마 아직도 그럴까? 예전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처음 들어갔을 때 문자 쓰기 시켜가지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문자가 안 나오는 뭐 그런 경우, 또는 이 솔리드 채우기 적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패턴을 넣는 건데요. 패턴을 넣었을 때 그게 표시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이게 체크를 풀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치를 못 쓴다는 거죠. 이게 풀리면. 뭐 이런 것 정도인데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요건 항상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계 플레이만 표시는 항상 체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초기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선의 크기가 5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선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한 초기 설정으로 5에서 10 정도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얘를 100으로 쭉 올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뭐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선 크기가 100일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이 무한대로 나오는 이 무한선으로 나옵니다. 가로와 세로 표준이. 오, 멋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선물이 가져가도 색상이 반전이 안 되고 그러는데, 옛날 9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색상이 반전이 돼서 번쩍번쩍거리는데, 저는 그게 너무 눈에 피로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번쩍번쩍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초기 설정으로 그냥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설정을 쓰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니까 뭐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단 뭐 99? 뭐 이런 식으로는 쓰지 마세요. 99로 두게 되면 얘가 끝이 잘리거든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00 아니면 초기 설정 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페이드 컨트롤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열기 및 저장으로 중요한 부분. 자, 열기 및 저장을 보시면 여기 아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구간이 있죠. 여기 밑에 이제 호환성 유지라든지 또는 시각적으로 사실성을 유지한다, 이 체크는요 그냥 기본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이 도면의 버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2버전으로 제가 실행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요거는 2018 버전까지는 적용이 그대로 되어서 2018 버전에서 실행을 해도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7 버전에서 제가 22 버전에서 만든 상위 버전에서 제작한 도면을 2017 버전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호환성이 안 맞아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보안 매개체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보안 매개체,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보안 매개체 때문에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 버전에서 제작을 한 도면은 하위 버전에서 호환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두는 게 어디가 몇 버전이 좋으냐라고 보시면 2010 버전이에요. 2010 버전으로 지정을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든 2010 버전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왜 이제 반대하냐면 32비트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2008 버전에서 2008 버전이 이제 32비트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2비트 운영체제. 그리고 2009 버전부터는 2009 버전부터는 저희가 64비트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4비트 운영체제로 완벽하게 들어간 버전이 보면 2010 버전부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체제가 거의 다 64비트를 쓰고 있죠. 32비트 운영체제를 쓰시는 곳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는 투컴으로 쓰실 겁니다. 예전에 구형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히 기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32비트 운영체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32비트 운영체제 옛날 PC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두 대를 두고 쓰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2010 버전으로 두시면 모두 다 호환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밑에 파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몇 분 간격으로, 일단 답은 5분이에요. 5분 간격으로 해라, 기억해 두시고요. 예전에는 2009년도까지였을 거예요. 아마도 기능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자동 저장 방식은 몇 분 간격으로 지정하는 게 좋으냐. 1번 뭐 3분, 2번 2분, 3번 뭐 5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파일에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지정했다면 열기 및 저장에서는 몇 분 간격으로 저장을 할까요?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백업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해놓으셔야 되고, 저희가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툭 꺼진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오류가 생겨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리습을 뭐 과하게 많이 쓴다거나 인증되지 않은 리습을 쓰다 보면은 얘가 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백업이라는 기능이 정말 엄청 좋은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분 간격 해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을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은근히 좀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체크를 풀라고 말씀을 드려요. 체크를 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임시 파일의 확장자명, 이제는 안 바꿔도 돼요. 예전에 DWG로 바꿔라 뭐 그랬는데 지금은 안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템플릿 만들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시면 이 뒤에 DWG라는 게 바로 확장자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든 도면들은 거의 다 DWG로 저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DWT, DXF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템플 만들 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 열기, 그리고 프로그램 메뉴, 응용 프로그램 메뉴,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꼭 뭐 3으로 낮추거나 뭐 낮추세요 하시는데요.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은 i5만 써도요,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건 다 활용이 됩니다. 2D 관련은. 3D 모델링까지 쓰려면 이제 최소 i7 이상이 쓰는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컴퓨터 성능이 워낙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분으로 버벅거릴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셔 쓰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버벅거린다? 그럼 그건 PC가 문제다. 교체 주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체 주기를 보고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컴퓨터는 소모품입니다. 보통 설계 업무를 쓰실 때 3년에서 4년마다 한 대씩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설계자가 스트레스 없이 설계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뭐 물론 반대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3년마다 한 번씩 컴퓨터 한 대 바꾼다, 뭐 좋은 PC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 업무로 좀 고사양으로 쓴다 그러면 좀 많이 비싸졌죠. 본체가 뭐 대략 한 500만원 선 정도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건데, 전문 프로그래머 전문적으로 쓰는 설계 업무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용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 중후반대만 해도 CAD 정도는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고요. 노트북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100만원 미만으로도 CAD 정도는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국내 제품 말고요. 국내 제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자,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플로 및 게시라고 있죠. 이 플로 및 게시, 자, 여기에서는 크게 저희가 바꾸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이고, 이거 보이네. 자, 그리고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밑에 하드웨어 가속이라고 있죠. 이 하드웨어 가속, 얘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3070을 쓰고 있습니다. RTX를 가장 비쌀 때 샀어요. 이 3070이 비트코인 때문에 150만원 후반대 주고 샀는데, 그때 이제 이게 원래 제 PC가 아니라 와이프 PC입니다. 와이프 게임하라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맞춰줬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 PC를 뺏겼어요. 지금 뺏겼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뭐 영상 작업하고 간단한 작업만 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큰 상관이 없다 싶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주었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2D 화면 표기 설정, 표시 설정이라고 있죠. 이 고급, 중간, 그리고 기본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렉 걸린다 그러면 이걸 좀 줄여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줄여도 무방은 한데 그냥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하드웨어 가속기예요. 얘 끄시면 안 됩니다. 엄청 버벅거려요. 얘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옵션 설정 딱 들어왔을 때 만약에 얘가 흑색으로 보인다,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버전 업그레이드를. 자, 그리고 혹시라도 다이렉트 12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꼭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원이 안 되는 그래픽 카드다 그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요. 여기도 뭐 크게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자, 그럼 사용자 기본 설정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이 윈도우즈 표준 동작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빼고는 기본으로 두셔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두 번 클릭 편집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기능이 실행이 될 것이냐, 이건데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편집하는 명령어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저희가 객체를 더블 클릭하거나 할 때.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 요건 뭐냐면 단순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기능을 쓸 것이냐를 생각하는 건데요. 얘를 과감하게 체크를 딱 풀어버리면 어떤 기능이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엔터키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에서는 엔터키와 똑같은 기능이 스페이스바도 똑같은 실행 버튼이에요. 문자를 쓸 때에만 빼고요. 텍스트를 실행해서 저희가 문자 쓸 때는 스페이스바가 기본적인
간격 띄우기 기능이지만 그 외에는 이제 항상 실행 버튼이라서 저희가 엔터키 버튼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엄지손가락을 항상 스페이스바 위에 두고 실행 버튼으로 스페이스바를 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더 숙달이 되었다, 속도를 더 내고 싶다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엔터키와 똑같은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건 항상 풀고 썼습니다. 풀고 쓰다가 요즘은 이제 학생분들에게 체크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속도 면에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는데 여러 이 특수 기능을 쓰게 되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체크를 풀어버리고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단축키를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얘를 체크를 해놓고 그 기능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른쪽 클릭 사용자와 같은 경우는 기본 모드는 마지막 명령 반복, 요걸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령 모드 같은 경우도 엔터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편집 모드만 바로 가기 메뉴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명령 반복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요, 얘가 자동으로 체크가 풀립니다. 없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요거 기본 모드와 명령 모드만 바꾸어서 사용하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쓰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제도로 넘어가시면, 지금 제가 설정을 좀 해뒀는데 이 오스냅 설정, 오토 스냅이라고 하죠. 이게 오토 스냅이라고도 하고요, 오브젝트 스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선분이 있으면 선분의 끝점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걸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점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걸 오스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석처럼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딱 붙어버리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이 문양을 저희가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식기라고 합니다. 표식기. 얘가 체크를 딱 풀어보면 이 문양이 사라져요. 그래서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4K다 8K다 막 해상도가 계속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 얘가 너무 작게 보여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오토캐드를 원활하게 쓰는데 가장 최적화된 해상도라고 보시면 2K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FHD도 괜찮은데요, 애초에 여러분들 특히나 요즘 거의 대다수 이제 노트북을 구매를 하실 텐데, 노트북을 구매를 하실 때 2K 모드를 추천합니다. FHD는요, 픽셀이 보여서 이 문자가 좀 깨지는 것처럼 이 픽셀이 겹쳐가지고 좀 짜증나요. 그런데 2K 모드로 쓰고 약간 확대해서 쓰게 되면 호환성도 좋고요. 그리고 색감이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K 모드가 낫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표식기는 저희가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두시는 게 좋으세요. 좀 더 크게 두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이 조준창 크기라는 부분은 이 오스냅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거지, 마우스 일반적으로 나오는 중간에 선택 상자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3D 모델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체크를 풀어 놓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동서남북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걸 뷰 큐브라고 합니다. 이 뷰 큐브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으로 변환시킬 때 사용되는 건데, 요게 있으면 불편해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서쪽으로 크 눌러버리면 얘가 3D로 휙 변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풀어 두시는 게 좋으세요. 이 와이어프레임 비주얼 스타일 요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고요.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네, 이 나머지 3D 객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3D 모델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 확인란, 이걸 바로 픽업박스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들어가면 요것도 마찬가지 확인란 크기가 처음에 되게 쬐끄맣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작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 작아서 너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 키워주셔야 되는데, 확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자 안에 객체가 하나만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런데 하나 이상이 들어오시면 선택이 안 됩니다. 일반 선이나 블록, 그룹 다 똑같은 건데요, 이 상자가 너무 크게 되면 나중에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적응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적응하시면 나중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에서 한 3칸, 4칸? 비율은 지금 제 화면에서 한 요정도 비율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선택 모드. 이 선택 모드 같은 경우도 초기 설정에는 이렇게 올가미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짜증나실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풀어버리세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서 드래그 하실 때 얘가 사각형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올가미로 나와요. 루소틀이라고 하죠. 여기 뭐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설계 툴에서 설계를 하는 곳에서는 되게 독약 같은 녀석이라서 체크를 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사용 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걸 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체크를 풀고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그룹화 같은 경우는 절대 체크 풀지 마세요. 이거는 체크를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그룹을 쓸 수 없어요. 특히 누구 시험 치시는 분들, 기능사 같은 거 시험 치러 갈 때는 블록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 2019년도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록을 못 쓰게끔 막아놓고 그룹만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묶어주는 역할이 저희가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기 편하도록 하나로 딱 묶어주는 기능이 크게 그룹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실무에서 쓸 때는 그룹이라는 기능을 1도 안 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그룹을 못 쓰게 하고 그 블록을 못 쓰게 하고 그냥 그룹 정도만 쓰도록 해놓아가지고 그룹을 쓰게 되는 건데요. 그룹이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블록 개념으로 쓰는 게 좋아요. 좋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명사 동사 이것도 체크를 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체크를 풀어버리시면 안 되고 꼭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명사가 앞에 오느냐 동사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사용 방식을 내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는 거라서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 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 반전인데 이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크를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관 해치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두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옵션 설정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더 선택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기초 구간에서는 이 정도만 설정을 해주셔도 뭐 딱히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리 보기라는 거 있죠? 요거는 뭐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다 풀어서 쓰시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구분하기 편하더라고 이렇게 만들어둔 기능을 못 쓴다는 게 컴퓨터 성능 때문에 못 쓴다. 그러면 컴퓨터를 한 돈 100만 원 더 투자해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설계업무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더 진보된 기능 그리고 좀 더 생활의 이 작업 환경이 편하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계자에게 가장 큰 복지는 좋은 PC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딱히 더 이상 뭐 할 필요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초관에서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 영문판을 보여드릴게요. 영문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언어만 틀릴 뿐이에요. 한글이냐 또는 영어냐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으니까 한글판에서 저희가 설정을 다 하고 해석을 다 해놓고 영문판을 넘어오시면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먼저 배워 놓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빨라요. 이야기도 더 빠르고 그리고 주입식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옵션 설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좀 많이 길죠. 지금 몇 분 정도지? 지금 30분이 넘었는데요. 이 내용이 길고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으나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로 요 내용을 다 배우시고 설정하는 데는 1분 미만입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설정하는데 요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근데 뭐
저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아니니까 안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만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